안녕하십니까.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인 정대희입니다. 제 본지는 이제 의료사회복지사라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저의 학업은 이제 학자로서의 길하고는 사실 조금 거리가 멀어요. 네. 바로 학사를 마치자마자 석사, 박사 과정으로 이어지지 않았고요. 이 사이에 이렇게 공백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뭐 이렇게 불필요하게 시간을 많이 허비했나 이렇게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이게 진학의 이유를 찾는 데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의료사회복지사라는 이야기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병원에 사회복지사가 있다는 얘기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병원 안을 들여다보면요. 의사, 간호사만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치료 과정, 특히 중증 질환이나 만성 질환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이어가신 분들께는 이게 치료로만 끝나지 않아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자와 가족의 심리, 사회, 경제적 문제가 있으셨을 때 이걸 파악해서 이런 과정들을 좀 극복하고 치료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헬핑 프로페션이라고 좀 소개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코드명 MSW 넘버 1 이렇게 한 거는 제가 2020년 이제 코로나가 한참인 시기에 유튜브를 개설해서 처음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MSW 넘버 1이라고 이게 적은 이유가 MSW가 메디컬 소셜 워커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메디컬 소셜 워커 중에서 최고가 되겠다. 야심차게 적었어요.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순위를 가리지는 않으니까 뭐 제가 1위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름 이제 의료사회복지사계에서는 알려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공중파도 탔습니다. 국가 자격으로 통과가 되기 전에 다양한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를 소개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의료사회복지사를 소개하는 코너에 출연하게 해서 약 10분 분량으로 나왔었고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메이크업 위시 재단이라고 해서 소아암이나 희귀날성 질환 아이들의 투병하는 과정에서 힘을 주기 위해서 소원 들어주는 이런 단체예요. 자원봉사단을 좀 꾸려서 참여도 좀 했었거든요. 그 인연으로 이제 로프 포 호프라는 캠페인을 좀 했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도 받았고 최근에는 이제 미래인재, 총괄받은 미래인재라는 우천상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의료사회복지사로서 나름 이제 안정적인 길, 선도적인 길을 걷고 있는데 왜 이제 박사과정에 스스로 고생길을 이제 찾아왔을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일단은 제가 일하는 이 서울대병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통칭 빅5라고 이야기되는 이제 병원들은 어떤 의료사회복지계에서 뭔가 좀 큰 기관이고 같이 일하는 의료사회복지사 수가 상대적으로 좀 많다 보니 좀 기대를 받는 게 있어요. 역할을 좀 업계에서 해주길 바라는 부분들. 또 여러 직종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한 줌밖에 안 되는 소수 직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이제 팀장이라는 거는 이제 대표를 하는 거예요. 그 직군을. 그래서 이런 책임감 속에서 내가 더 그 현장에 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라는 부분이 그냥 현업을 단순히 잘하는 것만으로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업으로 좀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닿아서 이제 박사과정에 도전을 하게 되기도 했고요. 또 당연한 것들을 좀 낯설게 보기 위한 그런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그냥 일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것, 환자들의 도움 요청하시는 것들을 잘 해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잘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근거가 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에비던스 베이스 프랙티스라는 게 저희 현장에 되게 요즘에 강조가 많이 되고 있어요. 잘하는 방법들은 많이 알려지고 공유를 하지만 이거에 대한 근거들은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좀 빈약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만 잘하는 걸로는 안 됐고 학업과 같이 뭔가 풀어나가는 게 반드시 좀 필요했고요. 제가 같이 일하는 분들이 다 내노라 하는 분들이에요. 의사, 간호사, 약사, 뭐 영양사 등등 각 전문 직역을 대표하는 이런 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하려다 보니 우리 사회복지사도, 의료사회복지사도 이분들과 못지않은 전문가가 스스로 돼야 되겠다는 이런 동기부여들이 제가 이제 박사과정에 어플라이하게 된 그런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위기를 바라보는 그런 나의 시각을 잘 갖추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겠다는 경험을 또 하게 됐어요. 이 실패 과정은 제가 뒤돌아보니까 나와 더 맞는 일을 찾게 하는 과정이었었던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가 맞는 뭔가를 만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 플랜 B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실패인지 성공인지에 대한 의미는 다른 사람이 부여해 주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지만 다른 사람이 부여하는 것들이 사실 나에게 주는 의미보다 내가 부여하는 게 의미가 더 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전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의 기회가 많이 주변에서 애써주셨지만 안타깝게 안 돼서 제가 이제 현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됐고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서 모범 직원으로도 선정이 되고 이렇게 됐었고, 또 이제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 이제 해외에 진출하게 됐어요. 거기에 이제 해외 주재원의 이제 푸른 꿈을 꾸고 이제 도전했는데 안타깝게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기회 비용을 이제 석사 과정에 올인을 해서 수성 졸업하는 영예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실패에 대한 의미를 내가 부여를 긍정적으로 하고 의미를 새롭게 부여를 하면은 분명히 나에게 맞는 그런 성공 전략에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 삶을 계속 꾸준하게 바라보고 재해석하는 그런 의미 부여가 스스로 되게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석사와 박사 과정 역시도 끊임없는 나에 대한 의미 부여, 내가 하는 이런 공부에 대한 의미 부여가 되게 많이 요구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사회복지학과 입학을 하면서 사회복지 정책을 만드는 정책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실패 과정을 통해서 사실 저는 정책가가 되지 못했고 현장에서 일하는 실천가로서 이제 출발하게 됐어요. 제가 꿈꿨던 부분들과는 사실 완전 대척점에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열심히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요, 보건복지부, 제가 꿈꿨던 사무관으로서 일하고 싶었던 보건복지부와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고요. 그러면서 그 공로가 인정을 받아서 이제 표창장도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저 스스로 되게 짜릿했던 순간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출발점이 어디든 간에 어느 수준에 이르면은 내 꿈과 출발 지점은 달랐지만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제가 소아암 사별가족에 대해서 질적방법론으로 인터뷰를 해서 석사 논문을 쓰게 됐고요. 이분들을 단순히 제 논문의 주제로만 남겨두기에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분들과 깊은 만남을 좀 갖게 돼서 제가 그 논문을 쓴 계기로 외부에 이제 펀드레이징을 받아서 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청소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이분들이 자녀를 사별했는데 나한테는 그냥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한테는 여전히 내 곁에 있는 가족같이 느껴지는 나의 소중한 자녀인데, 주변 분들은 이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듣는 장소, 들을 청 장소소, 본인이 추모하는 이 아이에 대해서 실컷 얘기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만들어드리겠다는 의미와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되는 얘기하는 사람들 청소시켜버리자, 이런 중의적인 의미를 따라서 청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했었고요. 제가 만나는 현장의 장벽들을 좀 헤쳐나가기 위해서 공모전으로서 많이 도전을 좀 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공모전으로만 도전하는 것들은요, 제 개인의 경험과 이 병원 울타리를 넘어가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오랫동안 남아있으려고 하면은 학문 공동체에 논문으로 퍼블리시를 하고 해서 남기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의료사회복지 현장을 조망하는 그런 연구들이 아직 많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주제들에 대해서 지도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면 그거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들을 되게 많이 듣게 됩니다. 저는 이런 연구들을 제가 본진으로 삼는 이 의료사회복지 현장과 제가 속한 이 지도 교수님 연구실의 융합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이런 현장 주제들을 발굴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해나가고 싶은 게 제 앞으로의 꿈이고요. 독립연구자로서 연구할 수 있는 역량들을 잘 갖춘 다음에는 제 현장의 연구 용역을 제가 수주해서 수행이 감당한 수준의 그런 역량을 갖춰나가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사실 이미 과정을 시작했기 때문에 빨리 마치고 싶은 것도 욕심이긴 하지만 이 과정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즐길 수 있을지를 사실 고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이 계신 이 선생님들께서도 석사과정, 박사과정 하시면서 이 마침표를 언제 찍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골똘히 생각하시다 보면은 이 좋은 경험들, 이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경험들을 놓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침표도 중요하지만 느낌표로도 이제 고개를 좀 돌리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좀 찾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사실 행복을 찾아서 오신 거잖아요. 지금 어떤 과정이 있으실 건 간에 석사도 그렇고 박사도 그렇고 더 행복한 삶을 찾고 안정된 삶을 찾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결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결과로만 생각하면은 그 기쁨이 사실 오래 가지는 않거든요. 휘발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행복은 상태고 이 균형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이 삶의 외줄타기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한쪽 팔은 이제 학업, 한쪽 팔은 현업의 균형을 이렇게 맞춰 나가면서 이 길을 가고 있는데요. 떨어질 뻔하는 그런 위기도 여전히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도 교수님과 또 든든한 연구실을 만나면서 지금 학업에 대한 이 한쪽 균형도 잘 좀 맞춰가고 있고요. 현업에 대한 균형들도 더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것들의 중요성들을 좀 생각하시고 느낌표를 어떻게 잘 찍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방점을 좀 찍으시면서 본인들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는 거리들을
찾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 아들인데요.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어가지고 이 모습은 지금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과정 인도하는 이 이정표들을 따라서 나를 행복으로 인도하는 그런 과정들과 만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긴 시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